사람들은 저를 푼돈에 목매는 가난한 새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 이순옥은 현우의 아버지와 재혼한 후 현우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진은 단 한 번도 저를 시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우가 5년 전 잠적한 후 그녀의 멸시는 극에 달했습니다. 혜진은 제가 100억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낡은 가디건과 바랜 운동화. 저는 그 차림으로 며느리의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혜진은 현우가 실종된 후 저를 가사도우미 취급했습니다. 한 번은 김장을 도와주러 갔을 때였습니다. 고된 작업을 마치고 허리를 두드리는데 혜진은 식탁에 앉아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그 나이 되면 다 허리 아픈 거예요. 호강은 현우 씨한테 바라셨어야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어머니 주제에 제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가사도우미 취급. 제가 가난한 시어머니 역할을 고수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업 위기로 해외로 떠나기 직전 저에게 남긴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부자 행세를 하지 마세요. 혜진은 엄마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어머니라는 이유로 재산을 탐낼 겁니다. 그녀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야만 훗날 정당한 복수가 가능합니다. 현우는 이미 혜진의 속물적 본성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동네 친척들 앞에서 현우의 보험금 일부를 빌려달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저를 푼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새어머니로 매도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천하의 악덕 새어머니 역할까지 감수했습니다. 그 모든 치욕이 앞으로 혜진에게 내릴 복수의 정당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어머니. 혜진이 저를 멸시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제 환갑 생일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미역국 한 그릇에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제 생일 미역국에 멸치 액젓을 한 병이나 부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원래 가난한 집 미역국은 이렇게 짭짤하게 먹는 거예요. 비싼 미역국은 사치잖아요. 아깝게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제 비참한 모습을 촬영해 친척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진 아래 혜진이 적은 글은 새어머니 생신인데 단돈 10,000원짜리 미역국에도 감격하시는 모습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현우 씨가 돌아와서 이 짐 좀 덜어줬으면. 저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노인이자 남의 재산에 빌붙는 존재로 철저히 이미지 세탁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치욕은 옷장 속 감금이었습니다. 혜진이 동창들을 불러 현우의 실종 보험금 관련해서 이야기는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제게 좁고 먼지 가득한 옷장 속에 들어가 있으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친구들 오면 제가 현우 씨 유산 때문에 새어머니와 싸우는 것처럼 연극해야 하거든요. 한치의 빛도 없는 좁은 옷장 속. 저는 혜진의 대화를 모두 들어야 했습니다. 혜진은 동창들에게 저를 푼돈에 눈이 먼 새어머니로 묘사하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은 어머 그 새어머니 꼭 쫓아낸 버려. 라며 맞장 구쳤습니다. 좁고 답답한 옷장 속에서 저는 분노와 치욕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 옷장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혜진에게 내릴 복수는 그녀가 저에게 입힌 이 모든 치욕의 수백 배가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드디어 현우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는 만 5년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혜진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밀린 월세 6개월분 6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월세는 겉으로는 푼돈이었지만 혜진이 저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딩동. 현관문 앞에서 저는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은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년 만에 현우 씨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잖아요. 그깟 푼돈 때문에 꼭 이렇게 오셔야 했어요. 제가 드릴 건데.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60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닌 10만 원권 수표 한 장과 다음 달에 나머지를 드리겠다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억대 건물주에게 600만 원 중 10만 원만 건네며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나 가지고 장난하니? 현우가 남긴 마지막 재산마저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최대한 가난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비웃으며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리 흥분하세요? 현우 씨 유산 곧 제 것이 될 텐데 1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무슨 상관이세요? 이 집도 곧 제 명의로 바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이 현우 씨 재산 노리는 것 이제 끝이에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눈은 거실 구석의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연기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 한쪽에 초라한 옷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실종된 제 아들 현우와 똑같이 생긴 남자였습니다. 5년 동안의 슬픔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혜진아. 제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습니다. 혜진은 다급하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고용한 청소부예요. 아는 동생이 월세가 없어서 잠시 머물게 한 것뿐이에요. 너무나 다급하고 허술한 변명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왜 컵라면을 먹으며 그렇게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혜진을 있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숨겨? 남자에게 다가가자 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현우니?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현우 형이 아닙니다. 저는 현우 형의 쌍둥이 동생 재우입니다. 쌍둥이 동생. 저는 새어머니였기에 현우가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로 친어머니 쪽 자식인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제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우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선명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혜진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쌍둥이 동생 재우의 등장은 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혜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우를 조용히 거실 한편으로 데려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현우 형은 죽은 게 아닙니다. 5년 전 형은 사업 위기가 아닌 새로운 100억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위장 잠적이 필요했습니다. 형은 저에게 해외에서 사업을 안정시키고 돌아올 때까지 혜진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형의 연락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현우가 보낸 재우를 협박하여 인질로 잡았습니다. 혜진은 현우의 잠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망 처리되는 날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현우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재우를 이용했습니다. 재우에게 현우 행세를 시키며 저에게 월세 독촉을 오게 만드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재우는 혜진에게 당한 끔찍한 학대를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기며 내 형의 재산이 내 것이 되어야 내 목숨도 부지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찬물 샤워, 잠자는 재우의 발을 걷어차는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재우가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마다 혜진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녹화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목과 발목에 깊은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만한 며느리가 아니라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새어머니를 멸시하고 남편의 동생까지 학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이제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 형이 너를 구하러 올 거야. 저는 혜진 앞에서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혜진은 아직 저를 푼돈에 목매는 가난한 새어머니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우를 혜진에게서 격리시키고 현우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재우가 비상시 연락 수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시 해외에 있는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100억대 건물을 확보했으며 사망 처리 기한 직전에 귀국하여 혜진에게 법적 응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엄마에게 했던 모든 멸시와 재우에게 가했던 모든 학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혜진을 완벽하게 몰락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현우의 지시에 따라 은밀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재우를 안전하게 피신시킨 후 며칠 뒤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내 집에 있던 그 남자가 월세를 일부분 대신 갚았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니?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재우가 한 일에 분노했지만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오피스텔 곳곳에 특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동안 카메라에는 혜진이 재우에게 소리 지르고 음식을 던지고 폭언을 퍼붓던 모든 장면이 담겼습니다. 증거 수집은 계속되었습니다. 멸치 액젓 미역국 사진, 저를 옷장 속에 가두고 했던 대화 녹음 파일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혜진이 저를 멸시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 혜진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복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100억 건물주의 품격 있는 복수를 위해 마지막까지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현우가 귀국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월세 잔금을 받으러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현우의 사망 처리 기한은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가 끝내 돌아오지 않네요. 결국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제 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머니는 이제 푼돈 가지고 다른 곳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그녀가 비웃음을 멈추기도 전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5년 전 잠적했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자신감과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냉철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100억 건물주가 되어 돌아온 제 아들 현우였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달려가 매달리려 했지만 현우는 냉정하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현우는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의 상속권은 없습니다. 사망 처리 기한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재우에 대한 학대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십시오. 어머니에 대한 모욕죄도 포함입니다. 변호사는 혜진의 얼굴 앞에서 법원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월세 독촉하며 깔보았던 이 오피스텔을 포함해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겁니다. 당신이 5년 동안 쓴 카드 내역까지 모두 압류 처리될 것입니다. 재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혜진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어머니를 이기려 했고 실종된 남편에게서 100억대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혜진은 현우에게 매달리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에게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현우 씨가 돌아오길 기도했어요. 저는 혜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혜진아, 내가 나에게 부었던 멸치 액젓 미역국을 기억하니? 그 짠맛은 내 눈물보다 더 짰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옷장 속에 가두고 비웃었던 그 시간들을 나는 잊지 않았다. 너는 나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어머니라고 멸시했지만 현우는 나를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내가 나에게 입힌 모든 치욕에 대해 너는 내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우는 변호사들에게 혜진을 집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혜진은 비명과 함께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오직 처절한 절망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5년 만에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혜진에게 받던 서러움을 극복하고 복수를 성공시킨 통쾌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아들과 100억 건물을 동시에 되찾았습니다. 둘째 아들 재우도 현우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시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굴욕은 이제 끝입니다. 저를 푼돈에 목매는 새어머니로 취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100억 건물주 이순옥의 진정한 위엄과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되돌려준 가장 통쾌하고 품격 있는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00억 건물주 새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은 어떠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멸시하고 남편의 동생까지 학대했던 며느리의 오만함은 결국 단 하나의 사이다 결말로 응징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어머니라며 저지른 모든 악행은 결국 며느리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탐하고 윗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처럼 통쾌한 반전이 따른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힘든 노후를 버티는 시니어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처럼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의 뒷모습은 다음에도 마음속에 쌓인 체증을 날려버릴 더 통쾌하고 드라마틱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